예, 안녕하십니까. 예, 황규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주역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주역 아시죠? 여러분들 이제 뭐 주역 하시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운세를 보는 책? 운세를 뭐 이렇게 그 보기 위해서 보는 책?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미래를 그 예측하는 뭐 책.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점술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런 책으로 해서 점을 보는 책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주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고차원적인 책이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주역을 이제 좀 여러 번 보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상당히 좀 심오한 진리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 책 중에서도 이제 수준이 있는데 그 상위 레벨의 이제 수준의 그 책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서로 좀 격화시키기에는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역은 사실 제가 그 정의를 내리면은 하늘의 이치를 그 이렇게 살피는 그러한 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당히 좀 고차원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뭐 점서로도 좀 활용이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제가 좀 오늘 좀 여러 가지 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주역은 사실 좀 이렇게 사서 삼경에 속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공자님 같은 경우에도 그 말년에 이제 주역을 상당히 좀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주역의 그 그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또 이제 풀이를 좀 하시다가 이제 그걸 다 못 하시긴 하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유교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경전에 속하는 그런 책 중에 하나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요. 수천 년이 지나가지고 지금까지 그 내려오는 책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그 고전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책에 힘이 있고 이제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하늘의 이치를 그 살피는 그런 그런 책이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단순히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신년 운수를 보는 책, 뭐 토정 비결의 그 관련 그런 책,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 뭐 이순신 장군님이 이제 그 전쟁에 나갈 때 이제 이렇게 그때는 이제 그 무인들이 그 뭐 장군들이나 이제 그 무장들이죠. 무장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이제 그 주역을 이제 봅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통에 있잖아요. 대나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뽑아가지고 뭐 이렇게 보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미리 전쟁을 나가기 전에 과연 그 대책이 없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뭐 길,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서로도 이제 과거 이제 무인들이 사용을 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역 같은 경우에는 6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카테고리별로 해가지고 이제 그 각 개별로 해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그 개가 이제 그 괴죠, 괴. 그 괴가 이제 64개인데 이제 그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은, 이제 제가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안경은 이제 제 도수에 맞춰가지고 제 이렇게 눈에 지금 이렇게 그 저기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 딱 맞춰가지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에 따라서 이렇게 그 기준에 따라서 세상을 한번 이렇게 비춰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하늘의 순리다. 순리에 따라서 그 과연 내가 그 적법하게 그 적절하게 하늘의 순리에 따라서 이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하늘의 기준, 삶의 기준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이렇게 그 나타낸 책이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편하시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런 개마다 이제 그 이제 설명을 다 해놨잖아요. 설명을 다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준에 대해서 삶을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이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보면 삶의 그 뭐 기준점,
이제 그런 거를 좀 마련해 주는 책이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세상이 좀 오묘하고 이제 변화무쌍하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저도 사실 주역을 이제 책을 이제 여러 번 좀 보고 그랬는데 뭐 아직도 사실 뭐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뭐 저도 여러 번 보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계속 볼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오묘한 진리를 좀 가지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결론은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면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 이렇게 만약에 비가 와요. 비가 와. 그러면은 비가 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오는데 밖에 나가요. 밖에 나가야 되는데 우산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산을 뭐 사든가, 뭐 우산을 뭐 저기 뭐 이렇게 뭐 빌리든가, 뭐 집에 있는 우산을 또 찾아보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외출 나가면 나가야 되잖아요.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은 이제 그런 책이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사서삼경에 그 한 경전을 해가지고 그 주역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좀 비중을 다뤘고요. 그 주역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뭐 그 10만 양병설을 주장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앞으로의 미래의 흐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대책을 좀 강구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방법 중에 하나로 좀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주역은 이제 하늘의 이치를 이제 그 살피면서 이제 그 살아가는 이제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렇게 좀 살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그 주역의 기준에 의해서 살려고 그러면 사실 그거는 이제 그런 방법에 살면 이제 천운을 이제 그런 방법에 살면은 이제 천운을 가지고 이제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도 또 해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주는 복을 가지고서 천운이라고 그러죠. 예, 천복이라고도 그러고 천운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이제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흐름에 따라서 살면은 이제 일이 잘 되겠죠. 왜냐하면 세상의 이치가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그거에 반하게 살면은 어떻게 해요? 뭐 이제 뭐 재정적으로 좀 안 좋아지거나 뭐 일신이 안 좋아지거나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역은 뭐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점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점서가 아닐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하면은 제가 이제 주역책을 보면서 이제 느낀 거는 이제 이 책은 그 저는 이제 뭐 점을 뭐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크게 뭐 개의치 않고서 이제 그 책을 이제 봤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 이제 하늘의 이치가 이렇구나. 그렇다면 이게 삶에 적용이 되면 되거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오면은 뭐 우비를 가지고서 우비를 입고서 밖에 나가는. 아니면 우비를 입지 않고 밖에 나가면 이제 비에 다 젖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해도 이제 이렇게 주역의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기준에 한번 빗대어 보고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겨울에 씨를 뿌려야 됩니까? 겨울에 어떤 씨를 뿌려야 되죠? 겨울에 파종은 봄에 하는 게 좋죠. 봄에. 뭐 겨울에도 뭐 할 수는 있어요. 비닐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그쵸?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이제 뭐 씨 뿌리고 그러면 온도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그 우리가 그 결국에는 그 봄에 파종을 하는 거잖아요. 봄에 파종을 하는 건데 그 이제 그런 이치죠. 이제 파종을 이제 봄에 해야 되는데 겨울에 파종을 하려고 그랬어요. 마음만 급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봄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기다리는 순간이 어떻게 해요? 뭐를 준비해요? 자기의 뭐 내공을 쌓거나 이제 뭐 씨를 준비한다거나 농기계를 준비한다거나 만약에 이제 어떻게 뭐 언제 파종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인력을 어떻게
그 수급을 해가지고 언제 이렇게 하고 그런 거를 사실 겨울에는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이 급하다고 겨울에 이제 파종을 할 수가 없죠. 그거는 하늘의 이치에 그 역행하는 일이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역은 뭐 이렇게 단순히 그 미래를 예측하는 뭐 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상당히 이제 철학적이고 이제 고차원적인 책이다. 근데 일반인이 좀 읽기에는 상당히 좀 이렇게 난해한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궤 하나하나를 이제 보면서 그 삶을 좀 깨닫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할 수 있어요. 그 세상의 이치나 이제 그런 부분. 예를 들어가지고 달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초승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보름달까지 되잖아요. 보름달까지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이게 기울잖아요. 기울다가 다시 이제 작아져가지고 초승달도 되고 이제 잘 보이지도 않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달도 차면은 기울잖아요. 이제 그런 이치죠. 이제 그런 거.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해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한없이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주역의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차면은 이제 떨어지는 위치니까 이때 파는 거죠. 이제 팔고 그러면 이제 자신은 이제 이익을 많이 보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을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달도 차면은 이제 이렇게 쇠한다. 이제 그런 이치나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손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64개로 이제 그거를 구분해 놓고 그런 관점에서 그 관점을 가지고서 한번 삶을 이제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살펴보고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안경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경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이제 제 맞춘 안경 그 안경이 64가지 안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도수가 있는 안경도 있고 선글라스가 있는 안경도 있고 뭐 녹색 안경도 있고 뭐 전자파 차단시키는 안경도 있고 그런 안경을 이렇게 써가면서 그 이렇게 뭐 보안경도 있고 뭐 용접할 때 쓰는 안경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안경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준에 안경에 맞춰가지고 한번 삶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펴보는 게 뭐 부부 간에 이런 도리가 있을 수도 있고 상하 간에 도리가 있을 수도 있고 국가를 가리키는 국가의 도리가 있을 거고 기타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도리가 있잖아요. 그런 도리를 한번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은 삶이 이제 변한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그 이제 운세가 풀리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그 주역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는 무슨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늘의 흐름.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제 고도 어느 정도 고도 올라가면 그 동력을 가지고 그냥 가잖아요. 처음에 올라갈 때는 엄청나게 에너지를 소모해 가지고 이렇게 가고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방법이 다 이렇게 방책이나 방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옛날 선조들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 나라를 경영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삶을 관계를 이렇게 서로 상호간의 관계 그리고 이제 그 기타 여러 가지 세상을 보는 눈을 그 주역으로 통해서 이제 바라봤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주역을 바라보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은 뭐 최근에 와서는 이제 주역이라는 책이 단순히 이제 점서로 해가지고 이제 격화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많이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그런 점은 조금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요. 주역책을 보면 볼수록 이게 오묘한 진리와 그리고 이제 그 깊은 깨달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의 이치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주역책을 좀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좋고요.
그 뭐 주역 책도 요즘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분 활용해가지고 그 도움 많이 좀 이렇게 한번 공부해보면은 좀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성균관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 성균관이죠. 거기서 이제 그 사서 삼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이제 그 국가를 이렇게 경영하는 기틀로 해가지고 교육을 했던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유명한 우리나라의 뭐 유학자 중에서 그 주역에 도통하신 분도 많고 주변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하늘의 이치, 오묘한 그 이치를 좀 깨닫는데 주역을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그거를 뭐 점서로 활용한다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 이제 그렇게 활용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가 이제 지금 주역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그 이제 점수 주역에 대해서 좀 그 어느 정도 그 좀 알려드리는 그런 계기가 좀 되려고 그렇게 좀 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참 상당히 좀 고차원적인 책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의 변화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렇다면은 그런 그 하나하나의 그런 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자기 삶에 적용도 하고 국가의 이제 그런 그 경영하는데, 기업을 경영하는데, 가정을 경영하는데, 이제 자기 자신의 일신을 그 경영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됐는데 좀 많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있고 이제 좀 일이 잘 안 되거나 이제 뭐 방향성이 필요할 때 그런 방향성을 그 찾는 그 척도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면은 상당히 좀 많이 좀 도움이 되시고, 대신 이제 그 상당히 좀 어려운 체계에 속하기 때문에 좀 많이 반복적으로 보고 그 공부를 할 때는 좀 평생 좀 이렇게 공부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하시면은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여러모로 좀 제가 뭐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주역 책이 우리의 삶을 사는데 상당히 좀 많이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동의를 하시고서 한번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읽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